운명의 식탁. 어린 거지 진이 외쳤다. 먹지 마세요. 독이 들었어요. 끔찍한 음모. 안에 기면의 발각. 해질녘 동대문은 노란 불빛이 어지럽게 켜진 포장마차들과 시끄러운 차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그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음식 조각들을 주워 먹었다. 그 아이는 진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야윈 얼굴. 깊은 슬픔이 깃든 눈을 가진 13살 소년. 그는 조심스럽게 음식점 옆 쓰레기 봉투를 뒤적였지만 실망한 채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굶주린 배는 쥐어짜듯 아팠고 고통은 그의 작은 몸을 찢어낼 듯했다. 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해운대 식당의 붉은 간판. 진에게 그곳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픔이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오늘 밤만이라도 살 수 있을 텐데 진은 속삭였다. 가느다란 손은 아픈 배를 감싸 안았다. 식당 유리창에서 흘러나온 빛이 진이 앉아있는 골목을 비췄고 식당 안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는 진의 오감을 자극했다. 진은 눈을 감고 침을 삼켰다. 문득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함께 배불리 밥을 먹었던 때. 어머니가 건강했던 시절. 소박한 나물 반찬과 간장. 하얀 쌀밥뿐이었지만 그 기억은 진의 삶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엄마. 너무 배고파요. 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진은 다시 고개를 들어 식당 내부를 바라봤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그 풍경은 진이 살고 있는 암울하고 굶주린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정말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진은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다. 식당 안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저 사람들은 빛 속에서 살고 나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까? 진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식당 주방 창문으로 다가가자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에 희망이 조금씩 차올랐다. 하지만 곧 진은 그 자리에 굳어졌다. 주방으로 들어선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 그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반짝이는 하이힐은 바닥에 경쾌한 소리를 냈다. 김연은 주방장 박철과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약병을 가방에서 꺼내 남편의 음식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박철은 시키는 대로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의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진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창틀을 붙잡았다. 그는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진의 몸은 공포에 떨었다. 한 종업원이 음식을 재빨리 가져갔다. 진은 그 음식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며 불안함을 느꼈다. 그 음식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중년 남성. 즉 해운대 식당 사장 박철의 식탁에 놓였다. 박철은 과거의 진이 죽을 고비에서 구해준 은인이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진을 박철이 발견해 병원에 데려갔고 치료비 전부를 지원해 주었으며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던 것이다. 그때 받았던 은혜는 진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을 거예요. 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진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김연이 약병을 꺼냈던 행동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위험해.
하지만 더러운 손과 찢어진 옷은 진의 발목을 잡았다. 누가 나 같은 거지 아이의 말을 믿겠어. 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 진은 용기를 내어 식당 정문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진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진은 그런 시선에 신경 쓸 겨를 없이 박철이 있는 테이블로 달려갔다. 먹지 마세요. 그 음식에 독이 들었어요. 진의 외침이 식당을 가득 메웠다. 진의 말은 식당의 평온함을 깨뜨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웅크리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집중되었다. 경비원들은 즉시 진을 막았다. 꼬마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당장 나가. 진은 몸부림쳤다. 그분이 죽을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발 그 음식 먹지 마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진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의 절규는 해운대 식당의 화려한 분위기를 찢어발겼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의아한 눈빛으로 진을 바라봤다. 저 아이는 누구지? 왜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지?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경비원들이 달려와 진을 붙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발 그 음식 먹지 마세요. 독이 들었다고요. 진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진을 외면했다. 구석에서 박철은 식사를 멈췄다. 그는 의아한 눈으로 진을 바라봤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진의 눈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선에 박철은 왠지 모르게 진의 말을 믿어야 할 것 같았다. 진은 경비원의 손에서 벗어나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제가 봤어요. 그 여자가 음식에 독을 넣는 걸 봤어요. 모두가 말을 잃었고 식당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주방 문이 열리고 김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붉은 드레스와 위험 있는 분위기는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차가운 눈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는 짜증이 숨어 있었다. 부인. 이 아이가 난동을 부립니다. 음식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네요. 경비원은 여전히 진을 붙잡고 있었다. 김연은 진을 훑어보며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미소를 거두고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이니? 지금 손님들을 방해하고 있잖아. 누가 데려가? 제가 봤어요. 가방에서 이상한 액체를 꺼내서 음식에 넣었어요. 진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진의 말은 식당 안을 침묵으로 물들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김연에게 쏟아졌고 그들은 그녀의 설명을 기다렸다. 김연은 비웃듯이 웃었다. 더러운 거지 아이가 나를 모함하다니. 정말 웃기는군.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두려움 없이 김연을 향하고 있었다. 김연은 진에게 다가가 몸을 숙였다. 내 말을 누가 믿겠니? 내 꼴을 좀 봐. 더럽고 찢어진 거지 녀석이 하는 말을 누가 믿어. 박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의욕이 가득했다. 김연, 무슨 일이야?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돈을 벌려고 난동을 부리는 아이일 뿐이에요. 김연은 다시 박철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박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다. 그때 누군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잠깐만요. 아이의 말을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돌아봤다. 그곳에는 키가 큰 경찰 간부 강민이 서 있었다. 그는 진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다. 음식에 독이 들었다고. 뭘 봤는지 자세히 말해봐. 진은 숨을 크게 쉬고 말했다. 제가 봤어요. 그 여자가 작은 유리병을 꺼내서 음식에 뭔가를 넣었어요. 김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강민을 바라보았다. 정말 저 아이 말을 믿는 건가요? 저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요. 자기 엄마를 함부로 모함하는 고아일 뿐이에요. 강민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저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밝혀져야만 합니다. 김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 모든 게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직원들은 급히 음식을 검사했다. 식당 안 분위기는 팽팽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불안감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김현은 박철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헛소리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불안함과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김현, 내 생각에 저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주방 직원들이 다른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간단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독소입니다. 식당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은 김현에게로 향했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김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진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무도 저를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봤어요. 박철이 일어섰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김현, 난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만약 내가 무죄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강민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만약 아무 잘못이 없다면 조사를 받으세요. 강민의 말에 김현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기억해. 너희가 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진은 해운대 식당 밖에 홀로 서 있었다. 화려한 빛은 그의 작은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은 절망과 슬픔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다. 진의 머릿속에는 김현이 음식에 액체를 붓는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유리병의 반짝임부터 음식을 젓던 그녀의 차가운 표정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를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뭘 해야 하지?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 텐데. 진은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의심은 계속해서 커져갔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만약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면? 누가 나 같은 거지 아이를 믿겠어. 두려움이 진을 짓눌렀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를 무너뜨릴 듯했다. 가까운 어둠 속에서 강민은 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에 기대어 진지한 눈빛으로 진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동생과 같은 나이의 어린 소년이 던진 비난이 어쩐지 묵직하게 느껴졌다. 저 아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지? 왜 어머니가 연루되어야만 하는 걸까? 강민은 한숨을 쉬고 진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그가 말하자 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누구세요? 진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이 지역 경찰 간부 강민이야. 네가 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진은 강민을 바라봤다. 눈에 희망이 솟아났지만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제 말을 들어주실 건가요? 그래, 내 말이 중요해. 진은 숨을 깊이 쉬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다. 그는 김연의 모든 행동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약병을 들고 음식을 줬던 그녀의 차가운 표정까지. 강민은 조용히 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정말이니? 틀린 게 없는 거지. 강민은 재차 물었다. 진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요. 만약 저를 못 믿겠다면 그 음식을 조사해보세요. 강민은 잠시 진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해운대 식당에 당장 사람을 보내 음식 샘플을 급히 검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식당 안은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진은 불안함을 느꼈다. 김연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주방에서 주방장 박철은 바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만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그는 주방을 몰래 빠져나가 작은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다. 박철은 잠긴 찬장을 열어 진이 묘사했던 것과 똑같은 유리병을 꺼내 주변을 살핀 뒤 오단에 감췄다. 김연 말이 맞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강민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김연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지금 바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김연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이 일로 난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어. 강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말한 유리병은 뭐예요? 그 음식에 무슨 짓을 하셨어요? 김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민,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엄마는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김연은 일어나 강민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엄마는 잘못한 것이 없어. 꼬마의 말 때문에 우리 사이의 믿음이 깨지는 건 싫다.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다면 왜 꼬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연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배후에서 시킨 거야. 누가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강민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다. 식당 밖에서 진은 벽에 기댄 채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홀로 싸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더러운 손을 보며 이 손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나왔다. 진은 벌떡 일어나 강민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저를 믿으시는 거죠?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옳았어. 하지만 조사가 필요해. 아니에요. 독이 남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진은 절박하게 외쳤다.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도록 할게. 하지만 너는 좀 쉬어야 해. 진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아직 위험해요.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진의 걱정과 굳은 의지를 이해했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쉬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진은 고개를 숙이고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진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항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 강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운대 식당을 떠났다. 어머니 김연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그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혹시 내가 존경하던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면? 강민은 침묵 속에서 괴로워했다. 강민은 오토바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그를 키웠다. 그는 어머니를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강민은 깊은 한숨을 쉬고 진에게 다가갔다. 낡은 가로등 아래 두 그림자가 나란히 섰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다. 꼬마야. 강민이 말을 걸자 진이 움찔하며 돌아봤다. 누구세요? 진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강민이야. 이 근처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지. 다시 한번 다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봤던 모든 것을. 진은 강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작은 희망이 비쳤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말 제 말을 믿어주시는 건가요? 그래. 내 모든 말이 중요해. 진은 깊은 숨을 쉬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김연의 모든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유리병을 꺼내 음식을 줬던 순간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강민은 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정말로 확신하니? 빼거나 더한 건 없는 거지. 강민이 다시 물었다. 진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해요. 저를 못 믿겠다면 그 음식을 조사해보세요. 강민은 잠시 진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해운대 식당에 당장 사람을 보내 음식 샘플을 급히 검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해운대 식당 안은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진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김연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주방에서는 주방장 박철이 여전히 바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틈을 타 그는 주방을 몰래 빠져나가 작은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잠겨있는 찬장에서 유리병을 꺼내 주변을 살핀 뒤 자신의 옷 안에 감췄다. 김연 말이 맞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강민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김연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지금 바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김연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이 일로 난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어. 강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말한 유리병은 뭐예요? 그 음식에 무슨 짓을 하셨어요? 김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민,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엄마는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김현은 일어나 강민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엄마는 잘못한 것이 없어. 꼬마의 말 때문에 우리 사이의 믿음이 깨지는 건 싫다.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다면 왜 꼬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현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배후에서 시킨 거야. 누가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강민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다. 식당 밖에서 지는 벽에 기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홀로 싸우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더러운 자신의 손을 보며 이 손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나왔다. 진은 벌떡 일어나 강민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옳았어. 하지만 조사가 필요해. 아니에요. 독이 남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진은 절박하게 외쳤다.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도록 할게. 하지만 너는 좀 쉬어야 해. 진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아직 위험해요.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진의 걱정과 굳은 의지를 이해했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쉬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진은 고개를 숙이고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진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항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 강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운대 식당을 떠났다. 어머니 김현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그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혹시 내가 존경하던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면? 강민은 침묵 속에서 괴로워했다. 강민은 오토바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그를 키웠다. 그는 어머니를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강민은 깊은 한숨을 쉬고 진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그가 말하자 진이 움찔하며 돌아봤다. 누구세요? 진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강민이야. 이 근처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지. 네가 봤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진은 강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희망이 조금씩 차올랐지만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정말 제 말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래. 내 모든 말이 중요해. 진은 숨을 크게 쉬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김현의 모든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유리병을 꺼내 음식을 젓던 순간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강민은 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정말로 확신하니 빼거나 더한 건 없는 거지. 강민이 다시 물었다. 진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해요. 저를 못 믿겠다면 그 음식을 조사해보세요. 강민은 잠시 진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해운대 식당에 당장 사람을 보내 음식 샘플을 급히 검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해운대 식당 안은 다시 활기를 찾은 듯했지만 진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김연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주방에서는 주방장 박철이 여전히 바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틈을 타 그는 주방을 몰래 빠져나가 작은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잠겨있는 찬장에서 유리병을 꺼내 주변을 살핀 뒤 오단에 감췄다. 김연 말이 맞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강민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김연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지금 바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김연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이 일로 난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어. 강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말한 유리병은 뭐예요? 그 음식에 무슨 짓을 하셨어요? 김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민,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엄마는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김연은 자리에서 일어서 강민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엄마는 잘못한 것이 없어. 꼬마의 말 때문에 우리 사이의 믿음이 깨지는 건 싫다.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다면 왜 꼬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연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배후에서 시킨 거야. 누가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강민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다. 식당 밖에서 지는 벽에 기대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홀로 싸우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더러운 자신의 손을 보며 이 손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나왔다. 진은 벌떡 일어나 강민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옳았어. 하지만 조사가 필요해. 아니에요. 독이 남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진은 절박하게 외쳤다.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도록 할게. 하지만 너는 좀 쉬어야 해. 진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아직 위험해요.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진의 걱정과 굳은 의지를 이해했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쉬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진은 고개를 숙이고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진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항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 강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운대 식당을 떠났다. 어머니 김연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그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혹시 내가 존경하던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면? 강민은 침묵 속에서 괴로워했다. 강민은 오토바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그를 키웠다. 그는 어머니를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강민은 깊은 한숨을 쉬고 진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그가 말하자 진이 움찔하며 돌아봤다. 누구세요? 진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강민이야. 이 근처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지. 네가 봤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진은 강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희망이 조금씩 차올랐지만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정말 제 말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래. 내 모든 말이 중요해. 진은 깊은 숨을 쉬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김연의 모든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유리병을 꺼내 음식을 줬던 순간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강민은 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정말로 확신하니 빼거나 더한 건 없는 거지. 강민이 다시 물었다. 진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해요. 저를 못 믿겠다면 그 음식을 조사해보세요. 강민은 잠시 진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해운대 식당에 당장 사람을 보내 음식 샘플을 급히 검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식당 안은 다시 활기를 찾은 듯했지만 진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김연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주방에서는 주방장 박철이 여전히 바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틈을 타 그는 주방을 몰래 빠져나가 작은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잠겨있는 찬장에서 유리병을 꺼내 주변을 살핀 뒤 오단에 감췄다. 김연 말이 맞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강민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김연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지금 바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김연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이 일로 난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어. 강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말한 유리병은 뭐예요? 그 음식에 무슨 짓을 하셨어요? 김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민,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엄마는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김연은 자리에서 일어서 강민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엄마는 잘못한 것이 없어. 꼬마의 말 때문에 우리 사이의 믿음이 깨지는 건 싫다.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다면 왜 꼬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연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배후에서 시킨 거야. 누가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강민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다. 식당 밖에서 지는 벽에 기대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홀로 싸우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더러운 자신의 손을 보며 이 손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나왔다. 진은 벌떡 일어나 강민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옳았어. 하지만 조사가 필요해. 아니에요. 독이 남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진은 절박하게 외쳤다.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도록 할게.
하지만 너는 좀 쉬어야 해. 진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아직 위험해요.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진의 걱정과 굳은 의지를 이해했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쉬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진은 고개를 숙이고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진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항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 강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운대 식당을 떠났다. 어머니 김연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그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혹시 내가 존경하던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면? 강민은 침묵 속에서 괴로워했다. 강민은 오토바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그를 키웠다. 그는 어머니를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강민은 깊은 한숨을 쉬고 진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그가 말하자 진이 움찔하며 돌아봤다. 누구세요? 진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강민이야. 이 근처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지. 네가 봤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진은 강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희망이 조금씩 차올랐지만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정말 제 말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래. 내 모든 말이 중요해. 진은 깊은 숨을 쉬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김연의 모든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유리병을 꺼내 음식을 줬던 순간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강민은 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정말로 확신하니 빼거나 더한 건 없는 거지. 강민이 다시 물었다. 진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해요. 저를 못 믿겠다면 그 음식을 조사해보세요. 강민은 잠시 진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해운대 식당에 당장 사람을 보내 음식 샘플을 급히 검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해운대 식당 안은 다시 활기를 찾은 듯했지만 진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김연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주방에서는 주방장 박철이 여전히 바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틈을 타 그는 주방을 몰래 빠져나가 작은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잠겨있는 찬장에서 유리병을 꺼내 주변을 살핀 뒤 5단에 감췄다. 김연 말이 맞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강민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김연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지금 바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김연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이 일로 난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어. 강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말한 유리병은 뭐예요? 그 음식에 무슨 짓을 하셨어요? 김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민,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엄마는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김연은 자리에서 일어서 강민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엄마는 잘못한 것이 없어. 꼬마의 말 때문에 우리 사이의 믿음이 깨지는 건 싫다.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다면 왜 꼬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연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배후에서 시킨 거야. 누가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강민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다. 식당 밖에서 지는 벽에 기대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홀로 싸우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더러운 자신의 손을 보며 이 손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나왔다. 진은 벌떡 일어나 강민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옳았어. 하지만 조사가 필요해. 아니에요. 독이 남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진은 절박하게 외쳤다.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도록 할게. 하지만 너는 좀 쉬어야 해. 진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아직 위험해요.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진의 걱정과 굳은 의지를 이해했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쉬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진은 고개를 숙이고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진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항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 강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운대 식당을 떠났다. 어머니 김연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그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혹시 내가 존경하던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면? 강민은 침묵 속에서 괴로워했다. 강민은 오토바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그를 키웠다. 그는 어머니를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강민은 깊은 한숨을 쉬고 진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그가 말하자 진이 움찔하며 돌아봤다. 누구세요? 진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강민이야. 이 근처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지. 네가 봤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진은 강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희망이 조금씩 차올랐지만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정말 제 말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래. 내 모든 말이 중요해. 진은 숨을 크게 쉬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김연의 모든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유리병을 꺼내 음식을 줬던 순간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강민은 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정말로 확신하니 빼거나 더한 건 없는 거지. 강민이 다시 물었다. 진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해요. 저를 못 믿겠다면 그 음식을 조사해보세요. 강민은 잠시 진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해운대 식당에 당장 사람을 보내 음식 샘플을 급히 검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해운대 식당 안은 다시 활기를 찾은 듯했지만 진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김연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주방에서는 주방장 박철이 여전히 바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틈을 타 그는 주방을 몰래 빠져나가 작은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잠겨있는 찬장에서 유리병을 꺼내 주변을 살핀 뒤 5단에 감췄다. 김연 말이 맞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강민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김연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지금 바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김연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이 일로 난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어. 강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말한 유리병은 뭐예요? 그 음식에 무슨 짓을 하셨어요? 김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민,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엄마는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김연은 자리에서 일어서 강민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엄마는 잘못한 것이 없어. 꼬마의 말 때문에 우리 사이의 믿음이 깨지는 건 싫다.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다면 왜 꼬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연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배후에서 시킨 거야. 누가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강민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다. 식당 밖에서 지는 벽에 기대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홀로 싸우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더러운 자신의 손을 보며 이 손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나왔다. 진은 벌떡 일어나 강민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옳았어. 하지만 조사가 필요해. 아니에요. 독이 남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진은 절박하게 외쳤다.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도록 할게. 하지만 너는 좀 쉬어야 해. 진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아직 위험해요.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진의 걱정과 굳은 의지를 이해했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쉬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진은 고개를 숙이고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진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항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 강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운대 식당을 떠났다. 어머니 김연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그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혹시 내가 존경하던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면? 강민은 침묵 속에서 괴로워했다. 강민은 오토바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그를 키웠다. 그는 어머니를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강민은 깊은 한숨을 쉬고 진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그가 말하자 진이 움찔하며 돌아봤다. 누구세요? 진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강민이야.
이 근처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지. 네가 봤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진은 강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희망이 조금씩 차올랐지만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정말 제 말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래. 내 모든 말이 중요해. 진은 깊은 숨을 쉬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김연의 모든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유리병을 꺼내 음식을 줬던 순간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강민은 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정말로 확신하니 빼거나 더한 건 없는 거지. 강민이 다시 물었다. 진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해요. 저를 못 믿겠다면 그 음식을 조사해보세요. 강민은 잠시 진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해운대 식당에 당장 사람을 보내 음식 샘플을 급히 검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해운대 식당 안은 다시 활기를 찾은 듯했지만 진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김연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주방에서는 주방장 박철이 여전히 바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틈을 타 그는 주방을 몰래 빠져나가 작은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잠겨있는 찬장에서 유리병을 꺼내 주변을 살핀 뒤 5단에 감췄다. 김연 말이 맞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강민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김연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지금 바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김연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이 일로 난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어. 강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말한 유리병은 뭐예요? 그 음식에 무슨 짓을 하셨어요? 김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민,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엄마는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김연은 자리에서 일어서 강민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엄마는 잘못한 것이 없어. 강민은 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옳았어. 모든 것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위험한 일에 관여하지 마. 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때 누군가가 달려와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형사님, 박철 씨가 위험합니다. 강민과 진은 황급히 식당으로 달려갔다. 주방에서 박철은 허둥대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그에게 낯선 액체를 넣어 만든 수프를 건네주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저거 막아야 해요. 진은 소리쳤다. 강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손님에게 다가가 수프를 건네는 종업원을 붙잡고 그 수프를 압수했다. 그리고 즉시 검사를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다. 그 수프에는 앞서 검출되었던 독소가 들어있었다. 식당 안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손님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웅성거렸다. 김연은 차갑게 말했다. 저 아이가 전부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다 헛소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박철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김연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그만해.
네가 한 짓을 모두 봤어. 김연은 경악했다. 그리고 박철을 향해 소리쳤다. 박철, 제정신이야.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데. 박철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미안해. 김연. 하지만 난 내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 김연은 눈을 부릅뜨고 진을 바라봤다. 저 더러운 거지 녀석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녀는 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민이 재빨리 김연을 제지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김연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김연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진을 향해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진은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했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진은 강민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박철을 다시 만났다. 박철은 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말했다. 고맙다. 진 운의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철의 감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박철이 괜찮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김연은 살인 미수와 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박철은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박철의 노력에 힘입어 해운대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며칠 후 강민은 진을 만났다. 그는 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진은 처음으로 강민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치 친한 형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는 강민의 배려에 감동했고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진은 꼭 강민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보육원 사람들은 진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곧 보육원의 희망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진은 건강하게 자랐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빛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강민은 진이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그는 진을 보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를 위해 항상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연은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은 서울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김연은 복수를 다짐했고 진과 강민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그들을 향한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강민은 진과 함께 은신처로 숨었지만 그곳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연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서 그들의 흔적을 찾았다. 그녀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김연은 그들을 찾아내 그들을 공격했다. 격렬한 싸움 속에서 강민은 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고 김연의 칼에 찔렸다. 진은 강민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강민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진. 도망쳐.
강민은 힘겹게 말했다. 살아남아야 해. 진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는 강민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김현은 진을 붙잡고 그에게 칼을 겨누었다. 그녀는 진에게 그동안의 고통을 전부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김현을 바라보며 외쳤다.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죠? 김현은 분노했다. 그녀는 진을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지만 그때 누군가 그녀를 막았다. 박철이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김현. 이제 그만해. 박철은 소리쳤다. 박철은 김현과 격렬하게 싸웠다. 그러다 그녀가 휘두른 칼에 찔려 쓰러졌다. 진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다. 경찰이 들이닥쳐 김현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진은 강민과 박철의 곁을 지켰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강민은 마지막 힘을 내어 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 넌 잘 해낼 거야. 강하고 현명하게 잘하렴.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진은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시간이 흐른 후 진은 다시 한번 일어섰다. 그는 강민과 박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강민과 박철의 뜻을 이어갔다. 진은 보육원에서 성장하여 훌륭한 경찰관이 되었다. 그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잘 알고 있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그는 강민과 같은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었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진은 박철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종종 봉사활동을 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소가 되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진은 그의 삶을 통해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진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